어제부터 갑자기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의 티모 베르너가 영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첼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로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토트넘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영입된다는 것입니다. 베르너는 빠른 발과 부지런한 활동량 등 장점도 있지만 많은 단점으로 이미 첼시와 라이프치히에서 버려진 선수입니다. 과연 베르너가 포스텍 감독을 만나서 다시 화려한 재기를 하게 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르너는 첼시 팬들에게는 애증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각별한 선수입니다. 2시즌 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라이프치히로 가버렸지만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항상 넓은 활동 범위를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에 골을 놓치고 오프사이드를 너무 많이 해서 팬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르너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데 이런 이유로 많이 위축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잘생겼다라는 이유까지 더해서 나름대로 첼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르너였습니다. 그랬던 베르너가 다시 토트넘의 손흥민 대체 선수로 6개월 임대로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최대한 빨리 훈련에 참여시키겠다면서 메디컬 테스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베르너도 라이프치히의 훈련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주에 런던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베르너가 토트넘으로 들어온다고 하기 전에 이미 맨유에서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국 언론에서는 맨유가 라이프치히에 베르너를 영입한다라는 뉴스가 속보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라이프치히에서 벤치나 지키던 베르너를 영입하는 맨유는 제정신인가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베르너의 맨유 임대는 라이프치히와 맨유의 윈인 전략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높은 라이프치히는 베르너를 맨유 임대를 통해 선발 출전과 경기력 회복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유는 최근 부진한 성적 때문에 공격수 영입을 원하지만 구단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임시로 베르너 임대로 일단 리그 성적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르너를 먼저 임대하기로 결정한 맨유는 토트넘이 가로채기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맨유는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미드필더 맥토미니일 정도로 공격진의 부진이 심각합니다. 결국 다급해진 맨유는 벤치에 쉬고 있는 베르너를 임대로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도 맨유의 레전드와 축구 전문가들은 맨유가 베르너를 데리고 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베르너가 골을 전혀 넣지 못하는 스트라이커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맨유는 득점을 할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한데 골 못 넣는 것으로 유명한 선수를 영입하기로 했다는 비난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갑자기 베르너는 토트넘으로 간다. 이미 개인적인 합의는 다 끝냈다. 의료 체크를 위한 일정 예약까지 확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토트넘은 파이널 서드에서 화력 보강을 노리고 있다. 토트넘의 다급함은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으로 6주간 결장하면서 시작되었다. 포스텍 감독은 베르너의 영입으로 공격력 보강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라이프치히와 토트넘은 최종 협상을 마쳤고 조만간 라이프치히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적 전문가 파르비치오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은 베르너의 주급을 100% 부담하는 조건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베르너의 주급은 19만 유로, 약 2억 7,500만 원 수준으로 손흥민의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1,800만 원과 약 4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제임스 매디슨과 거의 같은 주급으로 토트넘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토트넘이 이 정도의 지출을 감당하면서 베르너를 임시로 임대하려고 하는 것은 손흥민의 공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베르너의 영입이 당장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즉각 훈련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동료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토트넘이 리그 우승과 챔스리그 진출을 위해 베르너를 영입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6개월 임대 기간 동안 베르너의 활약과 챔스리그 진출 여부를 본 뒤에 완전 이적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티모 베르너는 1996년생으로 한때 독일 초신성으로 불리며 분데스리가에서 레반도프스키와 호각을 이루던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유스팀을 거쳐 17세에 프로팀에 데뷔한 베르너는 독일 최고 유망주에게 수여하는 프리츠 발터 금메달을 수상할 정도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2016년 여름 하나 약 140억 원의 이적료로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베르너는 분데스리가 최연소 100경기 출장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렇게 라이프치히에서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성장한 베르너는 첼시와 리버풀에 관심을 받습니다. 하나 720억 원의 이적료와 드록바의 등번호 11번을 받은 베르너는 외모까지 더해 큰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너는 엄청나게 빠른 주력을 주무기로 뒷공간 침투와 활발한 활동량을 무기로 그라운드를 종횡무진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기본기와 결정력 부족에다가 연계와 포스트 플레이의 아쉬움 등 단점을 줄줄이 나타냅니다. 결국 베르너는 역습으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지만 여지없이 힘없고 부정확한 슈팅으로 팬들을 항상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베르너가 갑자기 엄청난 주력으로 골문까지 치고 나가면 여지없이 오프사이드에 걸립니다. 2021-22 시즌 소속으로 27골을 넣었지만 VAR 판독 후 15골이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었습니다. 베르너 스스로 나는 많은 응원을 받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골을 전혀 넣지 못하는 스트라이커이다라고 자책할 정도였습니다. 한때 영국 매체 선정 최악의 영입 1위로 선정되면서 결국 2022년 여름 한화 약 280억의 이적료로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이프치히로 돌아온 베르너는 다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현재 베르너는 선발로 뛸 수 있는 토트넘에 빨리 가고 싶다라며 포스텍에 연락도 없는 상황인데도 이사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영국 언론에서는 베르너는 토트넘이 요구하는 속도와 힘, 능력을 갖추고 있다. 포스텍의 지도하에 화려하게 재기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칠기만 했던 베르너의 경기력이 포스텍 감독을 만나서 정교해지고 치밀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베르너의 문제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베르너에 대한 우려는 열심히 하는데 비효율적이고 결정적인 골 결정력이 없다라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베르너는 첼시에서 최전방 공격수뿐 아니라 윙포워드를 오가면서 자신의 장점인 빠른 발과 라인 브레이킹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체력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즌 중반부터는 체력의 한계로 10경기 무득점을 기록했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골 결정력에 문제를 보였습니다. 감독이 투엘로 바뀌면서 베르너는 더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골 결정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투엘이 보기에도 분명 골 넣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좋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마무리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프사이드와 빅찬스 미스가 많아지면서 투엘이 차츰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답답했던 투엘은 스트라이커의 보강을 결정하고 로멜로 루카쿠를 영입하면서 베르너의 선발 출전 횟수는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루카쿠가 태도 논란과 경기력 문제까지 일으키면서 투엘은 베르너를 다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르너는 폼은 나쁘지 않은데 골 결정력은 황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베르너는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 복귀설이 나왔고 초반에는 임대가 유력했지만 결국 완전 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골 결정력이 부족해서 첼시와 라이프치히로 돌아다닌 베르너를 토트넘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입니다.